분주한 도시의 중심부, 패스트푸드 체인이 거리마다 늘어선 곳에서 토마스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토마스는 항상 음식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디맨딩한 직장과 여유 없는 시간으로 인해 그의 식단 선택은 빠르고 편리한 것들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 결과 지속적인 체중 문제와 에너지 수준 저하로 이어졌다. 어느 저녁, 토마스는 또 다른 기적의 결과를 약속하는 다이어트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다이어트와는 달리 이프는 그가 무엇을 먹는가보다 그가 식사를 하는 시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잠재적인 이점이 웨이트, 로스, 임프루브드 메타보릭 헬스, 란제비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토마스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첫 주는 힘들었다. 토마스는 유명한 16-8 방식을 선택했고 하루에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의 식사 시간을 가졌다. 그의 커피로 시작하는 아침은 평소의 아침 식사 없이 끝없이 지나갔고, 점심 즈음에는 그의 위장이 사무실 밖의 도시 교통보다 더 크게 울렸다. 하지만 토마스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을 지키는 것이 조금씩 쉬워졌다. 몇 주가 몇 달로 변함에 따라 토마스는 미세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에너지 수준은 더 안정적이 되었고, 그가 익숙해졌던 오후의 피로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또한 눈에 띄는 체중 감소가 있어 그의 동기부여가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인 것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토마스는 자신의 식습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 생존했던 죄책감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졌다. 이프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더 이해하고자 한 토마스는 과학적 연구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간헐적 단식이 단순한 현대의 유행이 아니라고돼 관습에서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했다. 단식은 여러 문화와 종교의 의식에 통합되어 수세기 동안 정화와 치유의 성질로 숭배되어 왔다. 하지만 그가 찾은 것이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비평가들은 엄격한 단식 방식의 지속 가능성과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 또는 섭식 장애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밸리드 컨선즈를 제기했다. 이러한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간헐적 단식의 유연성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회적인 행사나 필요할 때 단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 토마스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누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 아이디어에 비웃었지만 그의 신체적 및 정신적 변화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주변의 교육과 정보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그의 연구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토마스는 간헐적 단식의 진정한 이점은 단순히 신체적 결과가 아니라 음식과의 더 건강한 관계를 함양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에게 간헐적 단식은 엄격한 규정을 따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마음, 챙김과 균형을 찾는 길이 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토마스는 간헐적 단식을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결책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의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경우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공감 가능한 길을 탐색하고 일반화된 주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증언이 되었다. 토마스의 간헐적 단식 여정은 단순히 사실과 허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전체적인 웰빙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탐색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길 희망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숲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소년 민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님은 모두에게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민호에게 항상 건강하게 살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민호의 여정은 이른 아침 집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배낭에는 작고 낡은 지도와 장로님이 건네신 몇 가지 지혜의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쪽지는 단백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호는 이를 배우기 위해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들을 잡아오는 어부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부 아저씨는 물고기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소는 그의 지도를 따라 숲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쪽지에는 탄수화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숲의 경작지에 있는 농부 아줌마는 밭에서 쌀과 밀을 수확하고 계셨고, 탄수화물이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몸이 이 영양소를 음식에서 가져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 후 민호는 이루지 못한 잎을 따라 찾아간 곳에서 여름 과일을 수확하던 과수원 주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번째 쪽지는 비타민과 미네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에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지켜주고 피부와 시력을 보살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황색 당근, 붉은 사과, 그리고 푸른 잎 채소들 사이를 걷는 동안 민호는 이 영양소가 건강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마을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마지막 멈춤지인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쪽지에는 지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방이 건강에 좋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던 민호에게 목장 주인 아저씨는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신체의 세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며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호는 올리브 기름과 견과류, 아보카도가 이런 지방에 좋은 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돌아온 민호는 장로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영양소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 민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운 것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필수 영양소 가이드라는 제목의 간단한 안내 책자를 작성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자신의 내면에 깃든 깊이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훌륭한 영양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모험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늘 피곤함에 시달리던 사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다시 침대로 돌아가고 싶었고 업무가 끝난 후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생활해야 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다양한 영양소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모으게 되었다. 가장 먼저 내가 탐구한 것은 비타민 B군이었다. 비타민 B1, B2, B3, B5, B6, B7, B9, 그리고 B12가 대표적인 비타민 B군이다. 이들은 신체의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B12는 신경계의 건강 및 DNA 합성에 필수적이며 부족할 경우 심한 피로감을 느끼곤 했다. 일상 식단에 살코기, 생선, 달걀, 유제품을 더해 B군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한 후 피로 회복은 물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알게 된 중요한 영양소는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 및 신경 전달을 돕고 정서적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부족은 사실상 만성 피로와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녹색 잎채소, 견과류, 씨앗류, 그리고 통곡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영양소는 매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피로를 예방하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다음으로는 철분이다. 철분은 산소를 신체의 모든 세포로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생성을 돕는데 철분 결핍은 피로와 무기력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붉은 고기, 닭고기, 생선, 렌틸콩, 강낭콩, 그리고 시금치가 있다.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섭취를 늘렸더니 피로가 줄고 몸이 한층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오메가3 지방산이다. 오메가3는 염증을 감소시켜 장기적인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주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에서 얻을 수 있으며 식물성, 오일이나 아보카도에서도 발견된다. 오메가3의 충분한 섭취는 몸과 정신 모두를 비옥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물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신체는 수분을 필요로 하며 탈수는 피로의 커다란 원인이 된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여 나의 피로는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 물은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영양소들에 집중한 결과 나는 예전에 비해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한 식단 변화가 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줄은 몰랐던 나는 이제 매일매일 활력을 가지고 새롭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영양소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피로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그들 역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피트니스에 무심했던 민주는 건강 문제로 인해 체중 감량을 결심하게 되었다. 의사의 권유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마음먹은 그는 가장 먼저 아침 식사부터 건강하게 바꾸기로 했다. 민주는 평소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한 빵으로 때우곤 했지만 체중 감량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자 했다. 민준이 첫 번째로 해본 아침 식사는 오트밀이었다. 그는 단조로운 오트밀을 피하고자 다양한 토핑을 얹어보기로 했다.
아침마다 색다른 맛을 더해주는 신선한 과일, 호두, 아몬드 그리고 일부는 꿀을 약간 추가해보았다. 오트밀은 민준에게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그는 오트밀 한 그릇이 그리 큰 변화는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날 민준은 스무디로 아침을 시작했다. 그는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우유, 아보카도 등을 갈아 만든 그린 스무디를 마셨다. 맛도 좋고 포만감도 좋아서 오전 내내 배고프지 않았다. 민준은 자신이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챙겨 먹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스무디를 만들면서 민준은 건강한 재료 간의 조화를 알아가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다. 이어서 민준은 아보카도로 만든 토스트를 시도해보았다. 통곡물빵 위에 아보카도를 듬뿍 으깨 올리고 방울토마토를 썰어 마무리했다. 가끔씩은 주방에 남은 신선한 허브를 올려 특별한 풍미를 더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될 줄은 몰랐지만 민준은 매일 아침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 중 하나는 시금치와 달걀로 만든 오믈렛이었다. 그는 다양한 채소와 인기 없는 시금치를 향이 좋은 달걀과 함께 볶아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대신했다. 이는 그가 운동을 계획했던 날 아침에 특히나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준은 그릭 요거트를 필수 아침 식사로 선택했다. 그릭 요거트에 다양한 견과류와 꿀 한 스푼, 그리고 베리를 섞어 먹는 것은 민준의 한 주를 시작하는 완벽한 에너지원이었다. 단백질이 가득한 아침 식사로 민준은 배부름을 느끼며 아침 일과를 더욱 잘 보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체중 감량 여정은 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아침 식사의 변화를 통해 그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면서도 동시에 체중을 줄일 수 있었다. 민준의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단순한 체중 감소를 넘어 그의 자기관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변화가 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는 그것을 꾸준히 이어나가기로 결심했다.